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올 연말 소비는 어떨까요? MZ세대들의 소비 단절, 또 따뜻한 날씨로 인한 패딩 판매 부진 등 오늘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들인데요. 미국 소비는 살아있을까요? 이번 주 24일 추수감사절, 25일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그 다음 주 사이버 먼데이, 여기에서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본격적인 미국의 연말 특수 시즌이 시작됩니다. 전미소매협회는 연말 소비가 지난해보다 6에서 8%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지난 10년간 평균이었던 4.9%를 초과하는 소비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렇게 좋지도 또 그렇게 나쁘지도 않죠. 중립 수준입니다. 미국의 연말 소비는 국내에 또 수출 경기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변수인데요. 올해 자산시장의 동향을 보면 원유와 농산물, 브라질 주식시장을 제외하면 모든 자산 가격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 때문이었는데요. NH투자증권은 오늘 내년 전망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채권이 또 하반기에는 주식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내년을 빛낼 세 가지 투자 아이디어로 지수 인덱스에 대한 분할 매수 전략, 그리고 금리 속도 조절에서 나타날 시총 상위주들의 밸류에이션 정상화, 구조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섹터로 고령화와 방산, 정책 수혜주 이 세 가지를 주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화요일장 또 어떻게 시장을 바라볼지 강한 녀석들의 코멘트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신상원 전문가 등 돌리지 마, 신기수 전문가 심심한 구간, 열심 내지 말자, 윤겸 전문가 메파 플러스 팬데믹은 남은 터널이다. 네. 자, 이 가운데서 오늘 신기수 전문가의 의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심한 구간, 열심 내지 말자. 좀 느긋하게 시장 보자는 의견이신데요, 전문가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올라갈 만한,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상승 동력이 좀 이제 필요한데, 그것을 딱히 지금은 찾기 힘들고, 이번 주는 특히나 이제 더욱더 이제 FOMC 회의록도 있고, 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휴장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자체가 강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그렇게 뚜렷하게, 호황제가 없는 상태에서, 어제 미국 시장이 살짝 빠지긴 했지만, 이제 횡보세로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 S&P 500 잠깐 좀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올라온 이후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살짝 빠지긴 했지만 횡보세죠. 지금 100일선 위쪽에서 지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횡보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큰 흐름으로 보면은요, S&P 500이 이런 이제 중기 추세선을 넘어줘야 되겠죠. 이게 200일선하고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단기 추세선을 지금 딛고 깨지 않고 수렴의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 이제 당분간은 이렇게 이 구간 내에서의 어떤 수렴형으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크죠. 왔다 갔다 하다가, 혹시라도 악재가 나오면 밑으로 빠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수렴의 끝단 가가지고는, 이제 뭔가 위쪽이냐 아래쪽이냐를 타진을 할 텐데,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망은 12월 FOMC 때 0.5% 이하로만 금리 인상이 있다면은 한 번은 위쪽으로 상방 돌파가 좀 되지 않을까, 200일선 돌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좀 심심한 구간이 될 겁니다. 근데도 이제 이런 구간에서 보면은 움직이는 종목들은 다들 움직이죠. 오늘 같은 날도 보게 되면은 여러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은 지금 마이너스권이지만은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은 또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급해져요. 그 종목들을 안 갖고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만 지금 소외된 느낌이 들고, 왜냐하면 내가 쳐다보고 있는 것은 올라가는 종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 종목만 안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급한 마음 가지시면 안 되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장이 지금 약세권이다라는 걸 보셔야 되겠고요. 앞으로도 당분간 그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은 달러 인덱스가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힘을 좀 모은 상태에서 아마도 이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9포인트 좀 많으면은 110포인트까지도 반등이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적어도 뭐 한 일주일 정도는 위쪽으로 반등이 지속될 걸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시장이 강할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뭐 다행히 오늘 이제 코스피가 양봉은 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달러 환율이 뭐 수급에 좀 불리할 텐데 엄청나게 강하게 갈 수는 없을 거고요. 일단 뭐 갭매우기성 조정은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브레이크 거는 형태로 단봉 정도의 횡보세를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시장의 강세는 아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종목 장세, 모멘텀 장세 지속이 될 텐데 종목 장세나 모멘텀 장세에서 굉장히 좀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테마주를 잘 하시고 굉장히 단타에 능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수익을 잘 냅니다. 그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이 또 자랑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안 좋은 장에서 굉장히 자기는 실력이 있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낸다 그러면서 자랑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마음이 더 급해집니다. 근데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이런 장에서 장 전체가 지금 이렇게 심심한데 그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또 실력이 있어서 수익 내는 사람만 바라보다가 내가 그거 따라가려다가 가랭이 찧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는 웬만하면은 내가 뭐 단타의 고수가 아니라면은 지금은 좀 쉬어간다 생각을 하시고 여유 있게 가지셔야 되겠고요. 강조분이라는 말씀을 제가 근래 들어가지고 많이 자주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강한 종목이 조정 구간에 왔을 적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거 말씀드리죠. 강조분 전략을 꼭 머리에다가 담으시고 올라갈 때 상승한 종목들 따라잡기는 절대 하지 않으셔야 되는 그런 장입니다. 왜냐하면 순환매가 빨리빨리 돌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 빠른 장에서는 오늘 올라간 종목들은 내일은 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오히려 안 올라간 종목이 내일 또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중에서 조정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잡아놓고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고요. 모멘텀이 지금 붙는 섹터로는 이제 방산 쪽, 또 뭐 미디어 컨텐츠 쪽, 수소 쪽이 요즘 쉬고 있죠. 네, 또 신재생도 올라갈 걸로 보이고 개인 쪽도 요즘에 좀 들썩들썩합니다. 이런 쪽들 한번 바라보시고 뭐 로봇이나 뭐 자율주행이나 뭐 UAM 이런 쪽들 계속해가지고 시장에 순환매가 돌 때 돌아가는 중소형주 섹터들 뭐 계속해가지고 돌 걸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웬만큼 단타라든가 단기 매매에 능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주들 제가 뭐 1차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2차 전지 성장 섹터 말씀드리죠. 그런 쪽에서 눌릴 때 별로 안 좋다 할 때 모아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수가 쉬어가는 동안 내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절대 조급하지 말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는 이제 대형주가 쉬어가는 모습이죠. 어제 빅퀘스천으로 원전과 방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오늘 원전주가 움직입니다. 에너토크가 27%까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서전기전, G2파워, 오르비텍 나란히 원전주들의 상승세도 오늘장에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방산주에 대한 관심 신기수 전문가 1순위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앞서서 뭐 증권사에서도 구조적인 성장주다라고 방산주를 좀 분류하는 그런 내용도 전해드렸습니다. 이 밖에 미디어 콘텐츠, 수소, 신재생, 게임주 주목해보자. 2차 전지에 관해서도 강조분 전략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이어집니다. 2주 연속에 지금 반등이 이어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의 상승 가운데서 우리 장의 조정 양상, 현재 코스피가 2410선, 코스닥이 710선 가리키고 있는데요. 언제 좀 또 강한 스윙을 대형주에 또 펼칠 수 있을 것인지 그 시점에 대해서도 한번 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조급하지 말고 강한 종목을 추세 살아있는 종목을 분할해서 매수하자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미디어 콘텐츠주와 게임주가 최근 들어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게임주 대 드라마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에 대한 매수 관점을 펼쳐야 된다고 보시면 초록불, 드라마주 봐야 된다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죠? 예전에 우리 강한 녀석들의 이정호 전문가가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송중기 주연의 드라마가 재밌을 것 같다고 한번 얘기해 주셨던 게 전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JTBC 드라마가 시청률 10% 돌파하면서 드라마주도 함께 움직이죠.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게임주는 초록불인데요.
신기수 전문가가 초록불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신상원 전문가와 윤겸 전문가는 드라마주 빨간불 의견 주셨네요. 신상원 전문가님. 네, 게임주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시즌이, 드라마 엔터 관련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 뭐 원래 웹툰에서도 좀 인기가 많았었어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좀 봤던 건데, 저도 이따가 시황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이 재벌집 막내 아들 말고도, 어제 제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뭐 사마 네트워크스라든가, 그다음에 뭐 NEW, 뉴 이런 관련된 회사들이 지금 준비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뭐 탑스타들, 대배우, 대작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좀 좋은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드라마 쪽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 가운데서 수익 낼 만한 종목 보이시는 거죠? 네네. 네, 오늘 종목이 나올까요? 윤겸 전문가도 드라마주 꼽아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네, 뭐 그렇게 우열을 가리기는 뭐 쉽지 않으나 그래도 드라마주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좀 주고 싶은 마음이고요. 이따 또 시황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한알령 관련해서 또 기사가 나왔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레몽레인 이제 막내 아들 그 프로 JTBC 프로도 좀 시청률이 10% 나오고 분위기는 좀 드라마 쪽으로 조금 더 점수를 줘도 되는 분위기가 아닐까. 물론 게임주도 괜찮습니다. 신작도 계속 나오고 하는데 드라마 쪽에 조금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OTT에서 한국 영화가 한알령 이후에 처음 등장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왜 이렇게 이 한국 영화 드라마 그리고 또 게임도 뭐 판호 발급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이렇게 점차 풀어주는 걸까요? 특히 지금 왜 영화를 풀어줬을까요? 네. 그동안 이제 중국 당국이 이제 뭐 역사적으로 보면 예전에 그 아편 전쟁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이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 외국의 문화,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젊은이들의 사고가 이제 젖어드는 그런 걸 갖다가 지금 뭐 중국에서 계속 동북공정 해 왔듯이 그런 이제 문화적인 부분을 갖다가 강화하고 지키려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이제 그런 예방 차원에서 이제 막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G20 정상을 통해서 약간 이제 변화되는,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지금 이제 막 억압돼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약간 이제 풀어주는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드라마도 더 점차 중국에서 풀릴 수 예, 있을 뭐 거라고 아주 보시나요? 급진적이진 않지만 네. 단계적으로 조금씩 풀어줄 수 있는 분위기 여건은 조성됐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OTT 플랫폼에서 한국 영화가 6년 만에 한알령 발령 이후에 6년 만에 처음으로 풀렸는데요. 그 영화는 홍상수 감독의 강변호텔이라는 영화입니다. 김민희 씨 등의 주연 영화고요. 그리고 게임주 꼽아주신 신기수 전문가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예, 저 드라마도 좋게 보고 있어요. 드라마랑 게임이랑, 제가 이제 드라마랑 게임을 지난번에 이제 추천드릴 때는, 섹터 추천드릴 때는 같은 맥락에서 결국에는 신작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적 시즌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신작 모멘텀들이 부각이 되면서 그쪽에 매기가 쏠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실 신기수 오픈런 시간에, 사바네트 추천주였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쪽도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게임주도 좋게 보는 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신작 모멘텀들이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두씩 좀 붙기 시작할 거고요. 신작 모멘텀이 지연돼 가지고 그동안에 안 좋았다고 하던 펄어비스 같은 종목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연된 거지 안 나올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만 되더라도 또다시 신작 얘기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다 보이고, 저는 제일 크게 보는 부분은 지금 NC소프트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지금은 오히려 긍정적인 모멘텀들, 신작 모멘텀 쪽으로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는 부분들 시장에서, 그리고 유저들과의 갈등이 많이 지금은 이제 소화가 됐다는 부분들에서 NC소프트가 대장주를 쓰면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중소형주들 종목들까지도 이제 연말부터 이제 모멘텀이 좀 붙지 않을까. 오히려 오늘 게임주들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게임주들을 또 매수를 해놓으면 단기적인 수익도 좀 누리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메일 같은 경우에도 저는 위믹스 부분이 요즘에 들리는 소식이나 뉴스 같은 것들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은 상장 폐지까지 가지는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령 이제 위믹스가 상장 유지가 결정이 된다면 이건 게임주 전반적으로 P2E 관련된 모멘텀 부분이 다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모멘텀으로 잠재되어 있다 봅니다. 드라마도 좋게 보고 게임주도 좋게 보는데 뭐 오늘은 게임주가 좀 눌리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메이드는 이 선에서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요. 추세를 잘 유지하고 바닥을 확인하려면 좀 이 선에선 지지해줘야 되는 수준까지 밀려서지 않았나 싶은데요. 향후 향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런의 사마네트웍스 갑자기 오늘 장중에 10% 올라서 저도 신기수 전문가님 얼굴 떠올리면서 놀랐는데 지금은 탄력이 좀 둔화됐네요. 지난주에 폐막한 지스타 2022에서는 블록체인과 메타버스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블록체인 관련한 가상자산 이슈 소화해 줄 수 있을지 게임주 주목되고 있고요. 첫 번째 코멘트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코멘트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의 등 돌리지 마. 네, 재밌는 말이에요. 예, 개인적으로는 좀 애교 섞인 말인 것 같아요. 등 돌리지 마.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이 지금 우리 시장을 끌어올렸고, 또 외국인 수급의 좀 이 힘에 의해서 우리 시장이 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이제 좀 애교 섞게, 뭐 형님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네, 우리 시장에 등 돌리지 마세요라는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우리 2134를 겪고 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봤고, 또 조금 이렇게 밀린다고 해서, 뒤돌아서 등 돌리지 말고, 좀 심심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시장이지만, 등 돌리지 말고 시장은 그래도 계속 바라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등 돌리지 마세요. 등 돌리지 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국내 증시도 그렇고, 중국 내 코로나 좀 재확산 우려 때문에 외국인 차익 매물들이 이제 또 나오고 그랬습니다. 또 오늘도 매도가 좀, 우위로 나오고 있는데, 이 중국 코로나 재창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 우려 때문에 우리 시장도 좀, 밀렸지만, 어제 선반영이 먼저 됐죠. 그리고, 홍콩 증시도 내렸고, 이게 좀 심각하게 조금,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뉴욕 증시, 그리고 다른, 시장까지도 이렇게 좀 주춤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하락되는 데는 명분은 다 갖다 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중국의 경제 둔화가 우려되다 보니까 안전자산을 좀 선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좀 이루어지면서 또 미국 증시가 또 이렇게 하락까지 가고 그게 이제 우리 시장까지도 이렇게 다시 전이 돼서 동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의 특징적인 거는 어제는 디즈니가 이제 그 예전 CEO를 다시 데려오면서 그 CEO 효과를 급등하는 거. 그러면서 저는 이제 미디어주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반대로 좋은 CEO의 그 좋은 효과는 이렇게 주가도 움직이는구나. 반대로 또 CEO 리스크인 그 머스크 때문에 테슬라는 또 급락한다는 이런 또 재미난 현상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또 유가 하락과 비트코인들도 휘청휘청 되는 흐름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좀 흔들리고 있지만 전혀 위축되지 마시고 어제도 오늘도 저를 포함해서 다른 전문가분들도 좀 쉬면서라도 이렇게 좀 있어라 또는 이제 겁먹지 말라 이런 표현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위축되지 마시고 좀 길게 심호흡을 하시고 좀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립니다. 악재는 그래도 완화돼서 좀 옅어지고 있고요.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은 어느 정도 좀 건전하게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차후에 시장이 다시 올라갈 때는 또 힘을 더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 수급이 이탈하지 않고 그 수급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 변화를 잘 보면서 다시 한번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타이밍을 또 보면서 우리가 공략을 하면은 수익을 좀 회복해 나가면서 계좌를 좀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수급들이 그래도 다 나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경기 방어주에 좀 관심을 갖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리온이라든가 농심, 롯데칠성, 삼성생명 같은 이런 종목들에는 외국인 수급들이 그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 관련주들, 콘텐츠 관련주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 이례적으로 금토일 드라마, 3일 드라마더라고요. 근데 시작과 동시에 8.8%, 조사기관에 따라서는 10% 정도의 이제 시청률이 나왔는데, 이 정도면 아주 대박 시청률입니다. 케이블에서는. 네, 그래서 이런, 재벌집 막내 아들 흥행으로 인해서, 미디어주, 콘텐츠주들의 다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개방송에서도 사마네트웍스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이렇게 드라마들이 연말과 연초에 제작 라인업이 갖춰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한번 잘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재벌집 막내 아들은 레몽레인, 레몽레인의 대주주는 위즈윅이고, 위즈윅 스튜디오, 또 위즈윅 스튜디오의 대주주는 컴투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주가 흐름을 보면서 공략법을 좀 주간을 한번 봐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중앙이라든가 버킷 스튜디오, 그리고 A스토리, 사마네트웍스, 그리고 NEW, 뉴까지 해서 다 같이 동조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NEW는 차기 드라마가 아마 연말이나 연초에 개봉 이렇게 되는데 OTT에도 서비스 된다고 해요. 무빙이라고 강크의 원작 만화를 드라마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이 부잣집 막내들보다 더 파급력이 클 수도 있는 그런 드라마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 뉴 같은 것도 한번 살펴봐도 될 것 같고요. 이 재벌집 막내들이 우영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를 또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영우는 1%에서 시청률 20까지 갔어요. 근데 얘는 시작이 일단 8, 9%입니다. 물론 대작이고 빅스타 송중기가 나오니까 처음부터 기대가 너무 컸죠. 그러니까 우영우하고 같은 효과로 야 이번에 무조건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달려들지 마시고 네 중간중간 이게 금토일 드라마다 보니까 월요일날 반영이 됩니다. 어제 떠서 다 음봉도 나오고 꼬리도 나오고 그래요. 그럼 화수목을 아마 쉴 겁니다. 네, 그리고 쉬고 다시 한번 금요일쯤에 거래가 좀 살아날 때 그런 식으로 공략을 하는 그렇게 좀 드라마마다 좀 특징을 보면서 조심해서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은 시장 재미없다고 해도 이런 드라마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콘텐츠주들 살펴보면서 좀 여유 있게 하루를 보내시는 것도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상훈 전문가도 역시 여유 있게 대응하자라는 의견을 주고 계시네요. 외국인을 향해서 등 돌리지 말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시장 대응해보자는 의견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채팅창에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쪽에서 봉쇄를 지금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섰죠. 근데 이게 역대 최고치가 28,973명인데 2만 8천 명 부근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고치를 돌파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지금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 비상사태 걸린 상황이고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홍콩 행정장관 밀접 접촉을 하게 되면서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것들 어떤 코로나 관련해서 좀 미세적으로 일희일비할 것인지 아니면 큰 흐름으로 엔데믹으로 간다라고 보고 대응을 할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탈중국의 그 대세는 변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초록불, 탈중국 이슈는 외국인에게 이미 반영된 이슈라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3연임에 따라서 탈중국한다는 내용들, 외국인 수급이 우리나라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주된 화두가 됐었는데요. 이 화두 여전히 유지될지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가 노란불 주셨고요. 그리고 신상훈 전문가 역시 노란불, 신기수 전문가는 빨간불 주셨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네, 이제 차이나론 관련된 자금들은 빠져나올 만큼은 다 이제 빠져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시장으로 특히 들어온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이나론 관련된 자금이 계속해가지고 우리 시장으로 더 들어올 만한 거는 이제
많이 없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도 상해종합지수도 요즘에는 반등이 나온 이후에 좀 쉬고 있는데 사실 뭐 중국 쪽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불안감이 있다 하더라도 금융시장의 자본의 속성이라는 것은 늘 그 돈 벌 수 있는 곳으로 또 가게 돼 있어요. 저는 중국 쪽으로 또 외국인들 자금이 다시 유입되는 게 내년 초면은 다시 들어갈 걸로 보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기대 가지고 외국인 수급을 바라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외국인 수급의 등락은 결국에는 달러의 강약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달러는 저는 이제 반등은 나오지만은 이제는 중기적으로 달러는 점차적으로 좀 하락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정점을 좀 찍었다는 관점에서 또 내년도가 되게 되면은 뭐 금리 고점 분명히 나올 테고 이렇기 때문에 달러는 점진적으로 좀 하락하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을 이제는 차이나론 관련된 이슈로 해석하기에는 이제는 좀 많이 좀 늦은 감이 있다. 이제는 그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이크님께서 채팅창에서 시진핑 독재로 시위 집회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코로나 핑계로 봉쇄 조치하는 건 아닐까요? 라고 글 주셨는데요. 저도 독재라는데 동의합니다. 3연임, 권력이 너무 한쪽으로 집중되면 그게 그리 좋을까요? 자, 그리고 세 분께 질문 드릴게요. 외국인 수급, 앞으로 글로벌 경기를 볼 것이라고 보시면 초록불, 환율을 볼 것이라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죠.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볼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 외국인 수급을 볼 때, 외국인은 앞으로 글로벌 경기를 볼 거라고 보시면 초록불, 환율을 볼 거라고 보시면 빨간불입니다. 윤겸 전문가 노란불 주셨고요. 신기수 전문가 글로벌 경기, 그리고 신상원 전문가가 불 바꿔주셨네요. 네. 노란불인가요? 초록불인가요? 신상원 전문가님. 초록불입니다. 네, 초록불 의견 주셨는데요. 글로벌 경기를 볼 것이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글로벌 경기라는 의견이 좀 더 많았고요. 윤겸 전문가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뭐 수급 관련해서 좀 아까 전에 질문하신 거에 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은 그때 환율이 강세일 때 뭐 외인 수급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나가면서 이제 외인 자금이 다 이탈할 것이다 뭐 우려하고 걱정했는데 또 뭐 이탈 정도는 아니다. 또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다. 이 외인 수급이라는 게 이제 그때도 이제 이탈 자금이 빠져나갔던 게 환율도 있었지만 또 이제 경기가 살아나고 주식 시장이 다시 살아날 때 가장 효과를 보는 쪽으로 또 안전한 그 투자처로 또 옮겨놨다가 또 그 차이나가 문제니까 또 차이나 런으로 이제 결코 기어코 이제 우리 증시로 들어왔듯이 다 외인 수급이라는 게 이제 순환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안전한 데로 갔다가 또 위험해 피면 회피 지역으로 왔다가 이렇게 이제 어차피 돌고 도는 그런 시장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외국인 양대 시장 매도 움직임 지속되고 있고요. 또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를 줄였습니다. 300계약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코멘트 보시죠. 마지막 코멘트는 윤겸 전문가입니다. 매파 플러스 팬데믹은 남은 터널일 뿐이다. 의견 알아볼까요? 네네. 계속 그 연준에서 이제 뭐 매파적인 발언과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계속 이제 혼란스러운 말이 엇갈리는 증시에 그렇게 여파를 줬습니다. 그렇게 이제 혼조 박스로 계속 이제 이어나가면서 조금 이제 눌러서 그동안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좀 눌리긴 했는데 그래도 매파 쪽에 발언의 힘이 더 실어지지 않는가, 매파 쪽으로 균형이 잡혀지지 않는가라고 이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뭐 팬데믹 관련해서 제가 전에도 방송에서 언급드렸지만은 중국이 쉽사리 탈팬데믹 그러니까 이제 정책을 팬데믹 제로 정책을 완화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출구 전략을 좀 빠른 시간 내에 짜지 않을까 해서 기대감에서 뭐 홍콩 증시도 많이 좀 오르고 중국 증시도 반등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뭐 여파가 일어나고 있죠.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중국 당국의 이제 고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민심 위반이거든요. 이게 이제 확산되면서 사망자가 늘어나고 급격히 늘어나다 보면은 이제 민심이 동요하고 당국에 대한 불만 그리고 이제 의료 체계가 아직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중국 당국도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약간 이제 그 방역의 세밀화 부분을 끌어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이런 지금 어정쩡하고 지금 뭐 골머리가 아픈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그게 또 여파가
또 미국 증시에 또 여파를 줘가지고 지금 증시가 박상에 갇혀서 조금 이제 눌림목 구간, 눌려지는 구간이 지금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결론은 아직은 남을 터널이 남았다. 이제 이 증시가 어두운 터널 들어가서 굴곡진 터널을 이제 꺾으면서 좀 끝자락에 빛이 좀 보였는데 다시 그 빛이 좀 어두워지는, 아직도 터널을 통과하려면 올 연말을 지나서 상반기까지는 좀 루즈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런 표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매파의 힘이 계속 유지되는 부분이 있고,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아직은 이제 계속 예상치보다 떨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주택 수요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국채 금리도 다시 또 올라가고 있고, 달러도 지금 다시 또 상승하는 환율 부분에 있어서 달러 인덱스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말씀드린 팬데믹 여파까지, 중국 여파까지 이제 복합되면서 아직은 여기서 이제 좀 완전한 바닥, 완전한 저점을 딛고 일어서는 그런 완전한 모양의 그림은 아니다. 올 연말까지도 이렇게 좀 산타랠리를 좀 기대해 보려고 했으나 아직은 이런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다는 부분을 염두하면서 시장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드린 중국 증시 같은 경우 다시 이제 팬데믹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지금 또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인 어떻게 좀 태풍의 눈에 지금 들어와 있다가 표현할 수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또 중국 같은 경우 대기 오염이 심각합니다. 미세먼지가 또 창궐해가지고 이런 이제 엎친 데 겹친 격에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국 증시도 지금 힘있게 바닥 딛고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증시에 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또 관련주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 중국 증시 보시면서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산유국에서 이제 증산하는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경기가 둔화가 되고 이제 팬데믹 여파 때문에 이제 원유 수요도 감소되고 있고 또 증산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이제 조금 눌러주는 부분은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으나 또 이제 전 세계가 또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는 양면성이 있다. 이 원유 증산 부분이 이런 양면성이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 무역 적자가 지금 8개월 연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올해 들어와서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이제 기업들의 매출 실적 또 이제 중국의 봉쇄 부분이 또 영향이 없다고 볼 수가 없죠. 이렇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언급드린 대로 증시에 지금 이런 어려운 시장은 좀 더 또 연장될 수 있다. 이 부분을 보시면서 대응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 그 언급드린 중국 한알령이 조금 이제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영화 서비스를 지금 몇 년 만에 다시 이제 재개되는 부분이 있는데 OTT 오버 더 톱 이제 가정에 드라마 영화를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죠. 요거 관련주에서 한번 좀 찾아보시면서 시장을 체크했으면 좋겠고요. 네옴시티 관련해 갖고 29일 날 또 이제 그 사우디 장관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협약 부분이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관련주를 또 보셨으면 좋겠고 또 네옴시티 관련해서 식수 관련 우리나라가 이제 그 관련된 이거 식수 공급 기술이 상당히 뛰어난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또 탑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이런 식수 관련해서는 이제 참여 부분이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쪽을 또 이런 부분에서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식수 관련주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좀 이건 다른 분야인데 탈모 치료제 관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를 이제 방지하고 이제 다시 이제 그 모근이 자라는 데 있어서 발랐더니 다시 좀 탈모가 방지되고 모발이 나온다. 요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요것도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봤던 관심 섹터는 방산, 원전, 사우디하고 방산 원전까지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풍력, 수소, 오늘은 좀 신재생 관련해서 좀 종목들을 보시는 게 어떨까. 요 며칠 뒤 사이에 한번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포지션에 와 있는 것 같고 관련된 기사, 뉴스 호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같이 곁들여서 지금 시장상은 좀 터널이 오늘 연말까지 1차 또 터널을 통과를 더 남은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터널이 남아있다는 관점으로 산타랠리가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불투명해졌다라는 쪽의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다만 종목별로는 또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로 또 4가지 정도를 꼽아주셨는데요. 방산, 원전, 그리고 수소까지 등등 꼽아주셨습니다. 수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기수 전문가도 수소주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자는 의견 내주셨는데요. 오늘 나오고 있는 소식은 두산 퓨얼셀과 SK에너지가 수소 충전소를 상용화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또 두산 퓨얼셀이 중국을 공략하면서 중국 쪽으로 수소 연료 전지를 수출한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린 수소까지 최근에 그 각국에서 수소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소 관련주 가운데 탑픽 있다, 초록불, 없다, 빨간불 주시죠. 수소 관련주 가운데서 탑픽 있다, 초록불, 없다, 빨간불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최근에 수소 관련해서 증권사 리포트가 좀 나왔던 종목인데요. 가스부터 수소까지. 이 종목은 지난해 10월에 한번 시세를 40% 내고 나서 다시 제자리로 와 있습니다. 최근 조정받으면서 34,000원의 움직임인데요. 세 분의 의견 보시죠. 윤겸 전문가가 초록불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의 의견은 다 초록불이시네요. 탑픽 들어볼게요. 윤겸 전문가님. 네, 뭐 지금 오늘 이제 수소 통합 충전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는 그 동안에 뭐 계속 언급은 됐지만 시장에서 좀 뭔가 보여주지 못하는 또 대내의 악재에서 계속 흘러내려오는 저점 이제 바닥 구간까지 왔는데 드디어 이제 수소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이제 수소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수 있고요. 어떤 이제 수소 섹터 종목은 드디어 이제 힘을 좀 받지 않을까 해서 제가 조금 보고 있는 건 뭐 몇 종목인데 GMB 코리아라든지 평화산업, 화성 코퍼레이션 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추가적인 종목은 또 분석해서 여러 가지를 좀 따져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신상원 전문가의 수소주 탑픽 들어볼게요. 네, 일단 원래 수소는 움직이려면 두산 퓨얼셀이 움직여야지 되는 것 같은데, 네, 두산은 이제 탄력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그 평화홀딩스, 평화산업, 그다음에 JNK-히터, GMB 코리아, 그리고 뭐 범한 퓨얼셀 이렇게 다양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탑픽보다 종목을 확산해도 괜찮을 만큼 관심주를 좀 늘려보자는 의견 주셨고요. 두 분 GMB 코리아 등 종목이 좀 겹쳤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탑픽이실까요? 예, 저는 그 연료전지 쪽에 좋게 보고 있고요. 지금 제일 가시권에 있는 게 두산 퓨얼셀하고 S퓨얼셀, 그리고 동아화성에 자회사로 있는 동아퓨얼셀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세 군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의 수소주 탑픽도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추천주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석 캐스터입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양 시장 모두 하락 출발했다가 잠시 상승 전환해주나 싶었는데 다시 또 하락 전환하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LG화학의 미국 양극재 공장 신설 이슈에 따라서 2차전지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가져가는 가운데 기계와 철도 등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도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신상훈 전문가의 지난 티켓 종목이었죠. 대창단조 추천하신 뒤로 계속해서 주가 우상향하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었는데 오늘 또다시 한번 급등세 보이면서 상한가를 터치했네요. 네, 그러면 오늘 탄생한 토마토 티켓 업데이트도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첫 번째 티켓 명실상부 1위 전문가네요. 신상훈 전문가의 티켓입니다. 종목은 바로 어제 추천주네요. 애니플러스고요. 애니플러스 애니메이션 VOD와 극장판 애니메이션 배급은 물론 최근에는 드라마 제작까지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면서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이죠. 매수가는 2,995원, 목표가는 3,700원으로 어제 제시를 해주셨는데 3,560원까지 올라주면서 19%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하셨네요. 네, 그러면 다음 티켓도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다음 티켓은 쉬운 남자 최태규 전문가의 티켓입니다. 종목은 웰크론인데요. 웰크론 고기능 나노 섬유를 이용한 필터 등을 제조하는 기업이죠. 이 코로나와 독감이 유행하면서 마스크 사용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 자회사 웰크론 한택이 네옴시티의 식수 공급망을 위한 수처리 기업으로 부각받으면서 어제 두 종목 모두 다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티켓 살펴보시면 매수가는 2,945원, 목표가는 3,3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3,685원까지 올라주면서 무려 25%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셨습니다. 네, 신상훈 전문가님 그리고 최태규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신상훈 전문가님 오늘 티켓 한 장을 추가하시면서 16장으로 단독 선두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 밑으로는 윤겸 전문가님 티켓 11장, 신기수 전문가님은 티켓 10장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최태규 전문가님 오늘 티켓 한 장을 추가하셨네요. 티켓 5장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추천주 동향이었고요. 오늘의 추천주 리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최태규 전문가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웰크론 2주 조금 넘는 시간 기다림 필요했고요. 그러고 나서 25%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그리고 또 사우디의 네옴시티 수처리 관련한 모멘텀 두 가지가 겹치면서 시세가 폭발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볼까요? 네, 중요한 것은 뭐 급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의 주가의 움직임을 봐야 됩니다. 주가에 제가 추천드리고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21 이평선을 지지해주면서 얼마든지 갈 수 있어 이러한 모양새를 보여줬죠. 결국 포인트는 뭐 코로나의 확산세에 따라서 마스크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뭐 50, 뭐 KM 아니면 뭐 클린앤사이언스 다른 애들은 다 갔는데 이 종목만 그동안 안 가다가 동생 덕분에 웰크론 한택 덕분에 어제 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뭐 241 이평선 그 근처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는 갈 만큼 다 갔다. 또 이제 당분간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뭐 한 61 이평선까지 내려오면 다시 한번 관심 가질까. 지금은 내려놓을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금은 전략 매도 의견 주셨고요. 웰크론입니다. 편안하게 수익 보셨을 것 같다는 게 차트를 통해서 나타나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상원 전문가의 또 티켓도 있습니다. 전문가님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21일에 애니플러스입니다. 네. 바로 어제 종목인데요. 곧바로 네. 하루 만에 18%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전략 들어볼까요? 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지금은 하락장이라는 걸 잊지 말자. 그리고 내가 진입한 거 대비, 기간 대비 시세가 갑자기 빨리 나오면 빨리 챙기자. 네, 이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아마 반 이상은 다 챙기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음봉이 좀 길게 나오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단기로 볼 때는 전일 종가를 건드리면 그냥 미련 없이 다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만약에 미련이 있다면 본인의 매수가 아마 어제 3,000원이었을 거예요. 3,100원 이탈하면 그냥 미련 버리고 다 챙기는 거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익절 라인 제시해 주셨습니다. 애니플러스 바로 어제 드라마 애니메이션 관련주로 꼽아주셨고요. 오늘 섹터에 대해서는 바로 하루 뒤 오늘 또 세 분에게 또 의견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오늘 오전장 마무리하는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한국선제, 신기수 전문가 삼강 M&T, 윤겸 전문가 아프리카TV인데요. 오늘 신재생 에너지주 2개 올라와 있네요. 신기수 전문가의 삼강 M&T부터 보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주시죠. 예, 삼강 M&T는 지난번에 이제 1차 목표 달성을 했고요. 그 이후에 좀 쉬고 있는데 24,000원 달성을 했었고 이 정도 쉬었으면 또 이제 또 앞으로 전지를 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분기 때 실적이 퇴직금 100억 원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사실상 서프라이즈로 봐야 되겠고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지금 글로벌 부유식 해상풍력 파이프라인이 1년 새 91기가와트에서 183기가와트까지 2배가 성장을 했고요. 앞으로 꾸준히 성장할 그런 이제 업종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대만하고 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나온 뉴스 보면 캘리포니아가 지금 부유식 확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고요. 네, 호주하고 일본도 거의 확정으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부유식 쪽으로 풍력 쪽은 돌리는 분위기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2030년까지 연평균 1.9기가와트
풍력을 지금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게 해상풍력주이기 때문에 이런 정부 정책 수혜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2025년도까지 50만 평 부유식 해상풍력 하부구조 야드 완공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글로벌 최대 야드가 됩니다. 2021년도에 1조 3천억 수주였는데 올해 이제 1조 5천억까지 이제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2025년도까지의 생산 물량은 확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주는 이미 캐퍼를 다 채웠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회사가 뭐 아시아에서 지금 이제 부유식 할 수 있는 데가 사실 실제적으로 삼강 M&T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만이 부유식 결정하면 삼강 M&T 쪽으로 확정을 했고 대만 시장은 이미 장악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는 미국이랑 일본, 호주 등으로 이제 진출이 예정이 이제 돼 있습니다. 그쪽으로 진출하는 데서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 SK 에코플랜트로 대주주가 변경이 됐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상당히 활용이 이제 많이 될 겁니다. 지난번에 잘 가다가 사실 그 대주주 변경 이슈로 주가가 빠졌거든요. 근데 이건 별 이유가 없이 그냥 막연한 불안감으로 빠졌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고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많이 빠져 있었고 내년도 전망은 더 좋고 하기 때문에 주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진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사실 아까 제가 원고 보여드린 이후에 지금 한 3% 이상 반등이 나왔는데 그냥 현재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8,000원 잡도록 하고요. 어깨 부분입니다. 그리고 손절가 이번에 나왔던 저점 2만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적 해자를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부유식 해상풍력의 경쟁력을 주목해 주셨고요. 수주 실적 역시도 긍정적입니다. 빅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해상풍력, 특히 부유식을 도입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투자 포인트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만 원 선 제시했습니다. 추세가 좋네요. 중장기적으로요. 자, 그러면 이어서 신상원 전문가의 종목도 볼까요? 한국선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인데요. 투자 포인트 주시죠. 네, 신재생 에너지에도 뭐 연결이 돼 있고, 뭐 조선 쪽으로도 연결이 돼 있고, 뭐 이렇게 해상 플랜트 이런 쪽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재를 만들고 제조 가공 및 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뭐 주요 제품은 철강제나 아이언 도금, 철선, 스테인리스 강선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이슈로도 오르지만 이번에 네옴시티하고도 좀 연결이 돼버려서 이번에 최근에 거래가 좀 크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최근 한 2주 전에 그 거래가 크게 나오고 나서 지금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때 그 사우디의 기업인 사빅이 이제 네옴시티에 참여를 한다. 그래서 그 사빅이라는 회사와 연결이 된 국내 업체들이 이제 동반 상승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 선제의 자회사가 사빅을 고객사로 해서 육상과 해상 플랜트형 배관자재, 밸브를 생산 판매한 이력이 있습니다. 또 물론 실적도 뭐 안정적인 실적과 양호한 재무 상황을 갖고 있는 작은 강소 기업 중에 하나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진입 전략은 지금 급등 후에 지금 거래 없이 조정이 마무리되는 구간으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만한 그 타이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입 가격은 현재 5,100원입니다. 지금 가격이 5,100원인데, 요 5,100원 아래에서 이제 분할해서 진입하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6,4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를 4,300원. 탄력이 좀 크니까, 이 손절가를 이탈하면 칼 손절을 하기를 권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한국선제입니다. 인프라죠. 인프라 쪽에 그 투자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게 또 네옴시티이기도 합니다. 글로벌적으로 인프라 투자 내년에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들 속에서 한국선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6,400원, 손절가는 4,300원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겸 전문가의 종목 아프리카 TV인데요. 투자 포인트 주시죠. 네. 1인 미디어 플랫폼 기업이죠. 아프리카 TV. 실적도 해마다 이렇게 늘러서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고 매출의 영업이익도 다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월드컵이 이제 개막이 됐는데요. 12월 19일까지 이제 월드컵 결승전까지 폐막식까지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최근에 좀 월드컵 특수기대 때문에 좀 반등을 했다가
최근에 며칠 사이에 좀 다시 눌림목 구간이 나왔는데요. 지금 한 달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월드컵 특수 중계권도 땄고요. 또 특수 수혜가 좀 충분히 기대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아프리카 TV를 추천드리고요. 보면 이제 최대 플랫폼 기업인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중계권 관련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네이버는 이제 중계권을 땄고 카카오는 여러 가지 뭐 기업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중계권이 포기했는데 이게 이제 중계권이라는 게 단순히 중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지상파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이제 방송에 있어서 표현이라든지 조금은 이제 자극적인 이런 재미 요소를 가미해서 방송을 송출하면서 이제 유저 시청자를 끌어들이고 그걸 통해서 다 사업 다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만들고자 해서 이번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네이버도 이제 진행을 하고 카카오는 진행을 안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제 아프리카 TV가 요걸 기점으로 해서 매출 실적, 주가에 조금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또 추세 전환도 있고요. 그래서 추천 말씀드리고요. 오늘 매수가는 종가에 진입하시고 목표가는 10만 원까지는 좀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손절가는 7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무리가 없을 듯 해 보입니다. 네. 카타르 월드컵 수혜주로 아프리카 TV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종가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7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도 공개 방송 있는데요. 먼저 신상훈 전문가님. 네, 오늘도 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시장이 안 좋아도 살펴볼 만한 게 있습니다. 오늘도 뭐 사마네트웍스나 뭐 다른 몇몇 종목들이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 공부한 것 중에서 시세가 나왔는데 뭐 하루하루 이렇게 뭐 수익 난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이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보는 시간을 갖는데 의미를 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도 저녁 7시 공개 방송 있으시네요. 예, 매주 합니다. 매주 화요일 날 7시에 이제 신기반기 수익액이라는 제목으로 하고 있고요. 네, 시장에서 종목까지 전부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의 전략을 두 분과 또 오늘 공개 방송에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